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이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구간을 좀 이제 지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봐야 돼요. 며칠 좀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이 구간을 그 단기 기간 조정 형태로 마무리해주면 그 다음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여기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비비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가 다 열린 상태라 조금 긴장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는 잘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트들도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괜찮은 차트가 있는 걸 좀 보자면 이제 얘인 것 같아요. 되게 손절을 짧게 잡고 이 정도 부분을 손절을 잡고 들어갈 만한 구간인 것 같거든요. 한 800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그거까지 분할로 들어간 다음에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니어가 엄청 좋았죠. 니어가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보면 이제 니어도 이렇게 1차 타겟을 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멤버십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보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멤버십에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만에 광고를 한번 합니다. 앞 광고를. 농담이고 어쨌든 뭐 좋은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애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디파이 애들 이제 에이브 같은 애들도 지금 반응이 되게 좋은데 이거랑 이제 솔라나 리스테이킹 쪽이라고 또 메타가 돈을 돌려고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결국은 이게 다 큰 틀에서 보면은 디파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파이 코인들을 업비트에서 괜찮은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빗썸에서도 디파이 애들 있으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도 이제 뭐 눌림목이 좀 나온다 하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데 뭐 21만원이나 19만원이나 이렇게 비트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오면은 그때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디파이 체인들 있으면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네크에서 말한 게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성장하고 결국 금 전체 시가총액이 절반이 되는 거다. 그 가격은 35만 달러다 이러는데 뭐 이번 사이클에 35만 달러 간다는 게 아니고요. 금 전체 시가총액을 절반을 비트코인이 먹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기 때문에 해칭의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금이라는 게 가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도 오를 거고 금이 오르다 보면 그 시총의 절반이 비트코인이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오를 폭도 더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35만이지 나중에 되면 50만, 100만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알트장이 오기 전에 항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오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 정도는 들고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러나 항상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거는 비트보다 알트였기 때문에 알트를 들고 있다가 내 알트가 조금 더 지지부진하고 잘 오르지 않고 이래서 좀 실망이 있는 분들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이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코인베이스에 12시간 내에 출금 요구를 하는 투자자들이 이 온체인 결제 관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블랙록이 ETF 보관 기관인 코인베이스에서 12시간 이내에 출금을 요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뭐 노드까지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겠다. 점점 이런 식으로 시장을 계속 점유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미국이 지위를 높이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고요. 블랙록의 큰 그림은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먹고 토크나 시장 먹고 하다 보면 진짜 전반적인 사이클 자체를 전반적인 마켓 자체를 블랙록이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게 탈중앙화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굉장히 독립적인 자산으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블랙록이 이제 리포트 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시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움직임을 간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남긴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다 보유세를 내고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양도세밖에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팔지 않으면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지갑을 보내면 아예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2100만 개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ETF의 매입량보다 채굴량이 더 적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이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움직임 잘 가다가 이런 식의 음봉이 몇 개 뜬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인다면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설사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때처럼 기회는 또 놓치게 되겠죠. 이때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항을 막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가거나 아니면 눌렸다 가거나 그냥 둘 중 하나다. 뭐가 됐든 간에 나는 눌림 대비하고 있으면 여기서 좀 팔고 올라가면 좋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 내려가면 더 잡아서 좋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박스권은 끝나 있을 것이고 신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블랙록이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ETF를 어느 순간부터 매입을 잘 안 하고 있다. 블랙록이.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SEC에서 블랙록의 옵션을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 얘는 매집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광고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외적인 이슈를 계속 만들 거예요. 블랙록이라는 이름을 걸고 뭔가 어떤 액션을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블랙록이 진심이라고? 라고 생각이 들게끔 뭔가를 할 거란 말이지. 거의 물량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 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제 11조 달러 블랙록은 포트폴리오의 83.9%의 비트코인 할당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게 정말 진짜로 얘기를 했건 안 했건 그리고 그들이 이 포지션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이거 자체들이 보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만한 여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맥락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찌라시든 뭐든 간의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현물 ETF가 처음에 승인될 때도 그렇고 맨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고 마지막에 ETF가 승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찌라시라고 생각해서도 찌라시라고 딱 인지하고 그냥 넘길 건 아니고 이걸 계속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된 건 전 이거예요. 그러니까 컵 앤 핸들 패턴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컵 손잡이 같다라는 말로 해서 컵 앤 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패턴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저항을 지금 거의 뚫으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뚫기만 하면 이때 여기까지 딱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컵 앤 핸들이 또 이런 패턴도 있어요. 이런 손잡이가 이 손잡이 패턴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 783까지는 넘어줘야 된다. 라는 건데 일단 1차 주요 지점을 곧 넘기 직전이고 2차 주요 지점을 곧 넘으면 그 다음에 3차로 리테스트를 할 것이고 이 3차 리테스트가 끝나면 4차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어쨌든 이게 컵앤핸들 패턴을 가는 게 맞다면 이 지점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트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재밌는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크립토 마켓캡을 보면은 요 지점부터 111, 요 지점부터 114일, 요 지점부터 110일 이 구간들이 지금 거의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부터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컵앤핸들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이러한 핸들을 만들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 얘는 엄청나게 달릴 것이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여기를 무슨 한 25만 29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30만 달러도 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패턴을 만들면 적어도 10만 그리고 15만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또 나오네요.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21년 비트코인의 고점이 6만 9천 달러는 현재 가격으로 8만 3천 달러가 된다. 2025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기록한다고 해도 이는 2021년 고점 수준에 미치는 수준이다.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치보다 14% 낮지만 10만 달러 돌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할 때 인상적인 가격은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만을 가도 2021년 고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 사이클을 보면은 항상 전 시즌보다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시가총액, 더 많은 점유율, 그러니까 전체 이제 우리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10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달러를 가도 202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2024, 뭐 2025 이 사이클에는 이거보단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15만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정말 20만 가면 땡큐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상관관계가 지금 최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 나스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도 있고 금리 인하를 경기 침체 전에 선제적으로 한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 풀기가 마지막 랠리들이 할 만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15년은 굉장히 긍정적인 해, 그리고 2024년 연말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 임박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색이 되면서 알트 시즌이 들어오는데 얘가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슬슬 알트들 반응 올 거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중간에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마지막 쥐어짜기, 수건짜기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비트코인을 일부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멘탈 나가는 구간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패밀리 오피스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설문에 응답한 기간에 24%는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고 ETF를 통한 익스포저는 18%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지나고 보면 현명한 투자자였을 수 있는데 내가 뭐 투기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든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든 인생 한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든 간에 지나고 보면 현명한 투자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시장을 떠나버리면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고 완전 멍청한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트들이 정말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이런 거 보시면 금방 회복하잖아요. 이런 자리들에서 금방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리고 뭐 수위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보면 8월 5일에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진짜 금방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발동만 걸리면. 근데 며칠만 해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알트 안 오르는데 이거 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알트가 출발하기만 하면 금방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알트에 대한 지루함을 넘기셔야 된다. 그래야 알트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선천적으로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억지로 붙잡고 있다. 그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대형 코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정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로 비트코인에 대한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인덱스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어쨌든 조금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강세다 이런데 항상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내리려면 뭐가 올라야 되냐면 이더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알트장의 시작은 이더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 같은 애들, 이런 느낌으로 라지캡, 미들캡, 그 다음에 뭐 스몰캡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또 간단 말이에요. 잡코인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서로 가니까 여러분들 내 코인이 만약에 이건지 좀 잘 안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 안 올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걸 들어갔다가 이걸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걸 더 모을 건지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